자,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의 나비 효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제도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56,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 고점은 57,5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가 57,000원에서 출발을 하면서 저가는 55,900원.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예, 초반에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차익 실현 나오다가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살짝 그 우하향 하는 모습이고, 음봉 처리가 좀 57,000원 처리했으니까 음봉 처리는 좀 됐겠지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연속 급등인데 7%, 6%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역사에 거의 없었죠. 코로나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자사주 10조 원 매수했고요. 3조 원 즉시 소각 얘기하면서 어제부터 이제 진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18일 월요일에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한 겁니다. 다양한 업종이 함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뭐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살렸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2차전지 쪽입니다. 바생 쪽 관련해가지고 같이 엮인 것 같은, 어제 드렸던 뇌피셜하고 의심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지금 홍라이 여사가 100몇십억 원을 지금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담대를 받았는데, 주담대 받은 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못하면 반대매매 만든 거예요. 120 몇억 원을 납입을 못하면은 반대매매 맞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그럼 대주주들도 지금 본인들이 주담대를 받은 가격대에서 지금 꽤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거 외국인한테 센 거 아니냐? 전 셌다고 봐요. 전 셌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이 보인다.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충분히 이거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했으니까, 그리고 했으니까 지금 할만했으니까 한 것 같고, 그렇게 참고를 하고 넘어가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파생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어제 거만 들었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의심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짚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의심한 대로 움직이면 요게 조금 이제 의심을 조금 더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의심을 해볼만 하게 2차전지 쪽도 움직이고 파생 쪽이 움직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 이정재가 뭔 돈을 그렇게 날렸어? 하니까 선물했다고 하니까, 아니 뭔 선물인데 그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정재 씨가 이게 관상 목소리구나. 어쨌든 간에 선물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퓨처라고 그러잖아요.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에 약속한 시점에 서로 약속한 가격에 거래하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상품이, 이 마이크라는 게 오를지 내릴지 예상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미래 이게 오를 거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거고, 내려오는 건 내릴 거에다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한 물건을 인수나 인도를 해야 하는, 이건 만기일이 존재를 합니다. 국장 기준에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선물은. 그럼 옵션은 뭘까?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대로 미래에 바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국내 증시 기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다음 달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둘 다 겹치네? 이런 날을 뭐라 그래요? 쿼드러플 위칭 데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상품을 미래 시점에 사거나 혹은 사지 않을 권리를 팔거나 이제 팔지 않을 권리를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에는 풋옵션,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가는 콜옵션, 이게 있는데, 자, 벌써부터 또 머리 아픕니다. 아까 ELS 했던 것부터 머리가 아프죠. 지끈지끈하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배워갖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있는 거고, 이 보는 방법만 알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안충구님이 선물 그지 그랬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물 거래는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거고요. 옵션은 매매 선택권에 관한 권리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해도 정해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손실이나 아니면은 이익이 나는 거죠. 선물은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수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공매도잖아요. 지금 반쪽짜리 공매도 안에서 누르기가 가능한 거예요. 대신 이거는 반쪽짜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냥 매도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만기일 이전에 다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제도가 바뀌고 있지만 기존의 문제는 한번 쳐놓으면은 그냥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계속 무기한인데, 얘네들은 매수한 거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상호 협의가 아닌 거죠. 12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선물 매도 계약은 한 계약당 레버리지 10배입니다. 그리고 한 계약을 팔면 10주를 다시 사놔야 되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없어도 자꾸 이런 식으로 눌리는 게, 그래서 이제 선물 가지고 장난을 얘네들이 더 치기 시작을 한 게, 공매도 못 치니까 공매도와 같은 개념으로 눌러버리고 장난질하는 포지션 취하기가 참 좋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락 배팅할 경우에는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선물 시장이고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선물 거래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이제 공매도의 대안으로 얘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선물 매도 물량이 매수 주문을 크게 웃돌잖아요. 그럼 선물 가격이 지수보다 저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많아지면은 실제 가격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면 하방에다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풋을 많이 걸면 백워데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한자로는 역조시장 그러는데 그냥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하는 건 이제 콘탱고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 전망이 대체적으로 불투명하고 대차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진짜 98년, 2000년 5월 뭐 이럴 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콘탱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물 가격은 이자로 창고료 보험료, 이게 선물은 미래 가격을 땡겨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요. 미래의 그 가치를 놓는데 이게 지금부터 2달 뒤의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류다. 그러면 유류가 되면은 이자도 붙을 수 있고, 이거를 움직이는 컨테이너 선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보험료도 있고, 그럼 유지 비용이 있으니까 보통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비싸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또 결제월이 먼 선물일수록 결제월이 가까운 선물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이자나 보험료가 높으니까. 근데 일시적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계절적 수요 탓에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백워데이션이에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최근에는 코로나 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만기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돈 받으면서 그거를 인수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왜? 유가 쓸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미래 가치가 유가가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선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움직이긴 하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 가격이 이론가를 크게 하회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 매수하고 주식 매도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현선물 가격의 균형이 맞춰지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의 시장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차익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가격 괴리가 잘 못 좁혀져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선물 가격을 현물 가격 대신 낮게 잡아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누르기 위해서.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 미래 가치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선물 가격을 그냥 낮게 잡아요. 그래갖고 선물 시장이랑 현물 시장 가서 가격을 보면 선물 가격이 현저히 낮게 잡아 있는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의 경우에는 2월이 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국채 선물을 제외한 모든 계약은 2월 시킬 때 포지션을 내가 숏으로 잡고 있었으면 숏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2월물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상했던 거하고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손실을 크게 보는 거죠. 이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고 요번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지금까지는 기초였어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200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한마디로 하방 포지션을 갖고 12월 12일까지 수익을 내려고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안 좋을 거라고, 코스피 200이면 이제 대형주 200개죠. 200개에 대한 선물이 안 좋을 거라고 하방을 파생을 잡고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걸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특히 코스피 200 하방으로 잡아가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삼성전자만 조지면 되거든요. 속된 말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조지면은 SK하이닉스 같이 그렇게 되고, 그럼 반도체 잡아 끌면은 이게 시총상위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냥 훅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장난을 치기가 너무 좋으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내렸잖아요. 공교롭죠? 삼성전자 가지고 계속 내린 거예요.
하락시켰어. 그러니까 코스피 200도 하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다가 자체에서도 하방으로 걸어가지고 이익을 먹고 코스피 200에서도 지금 이익을 먹고 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뭘 한다 그랬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사주 대량 매입 소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딱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방으로 갈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코스피 200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 상방이 불가피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었으니까 급하게 이거를 미리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든지 미리 10시에 알았든 그 차트상으로 한 10시, 11시에 안 것 같아요. 알아가지고 급하게 상방으로 방향을 바꿨고 뭐 저가로 매수한다 뭐 이런 것까지 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삼전은 불이 붙었죠. 삼성전자는 그래가지고 누군가 미리 알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여전하긴 한데 급하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상방으로 텄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상방으로 텄다라고 하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요. 12월 12일까지는 지금 얘네들의 제 의심상으로는 코스피 200이 그러면은 코스피 200도 같이 올라갈 텐데 코스피 200은 낮추고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는 거를 본인들도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오케이 먹는데 이 상황에서 코스피 200 하락 쪽에다 배팅을 해갖고 먹던 거는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코스피 200은 막아야 돼. 혹은 삼성전자도 적당히 먹고 지금 막아야 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못 가게 하면 되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같이 배팅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시총 다른 애들을 누르면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애들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은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제는 그게 실패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할 경우에는 10배 레버리지잖아요. 즉 10주를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막 상승이 일어나요. 이런 막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대형주를 눌러서 매도를 최소화시키고 상승을 막아야 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대형주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총 큰 애가 LG엔솔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눌러댄 거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12%가 빠졌는데 그만큼 빠질 건 아니었고 포스코홀딩스가 10%가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런 애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LG화학이랑 갑자기 그렇게 눌렸잖아요. 그 선택지로 얘네를 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고 있고요. 어제는 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좀 누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삼성전자만 갖고 놀면 장땡이에요. 2차 전지도 누르기가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급하게 IRA 핑계대갖고 2차 전지 폭락시키고 누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릴 만큼 내린 주가라는 거죠. 더 이상 막 잘 안 눌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이제 반등까지 나오네. 그러면 이제 손실이 커지고 급하게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던 거예요. 다음 만기일이 12월 12일입니다. 이러한 포지션 수싸움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한번 합리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소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부 소설이 일부 제 내피셜이 들어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자사주 매입으로 외국인 포지션이 확실히 꼬인 거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하려면 누르기 위한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포지션 실패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의 매도를 통해 갖고 자금을 확보하고 포지션을 유지해 갖고 더 누르려고 하는 힘싸움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만일 누르려고 하던 애들이 너무 올라가게 돼버리면은 한마디로 얘들의 작전이 지금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그때 동시에 들어가는 건 크게 힘이 되거나 문제가 될 확률은 크진 않은데 낙폭과대에 따른 배신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여기 피도 없는 눈물도 없는 동네여가지고 지들끼리 배신을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파생 포지션 잡고 있던 애들끼리.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는 먹으면 얘네들 다 털어먹고 끝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도 있고 본인들이 유리한 고지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털어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지금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갖고 12월 만기까지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방향성과 변동성은 뭐 위든 아래든 어디든 열려 있어요. 지금대로 보면은. 근데 마지막 가정처럼 누르려고 하던 그 업종이나 종목들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포지션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될 경우가 얘네들한테는 최악이에요. 지금 포지션 꼬인 애들한테는.
그럼 시장 상승 국면이 여기서 다가온다? 그럼 세게 튀어오릅니다. 이 경우에는. 예. 반대로 목숨 걸고 하락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경우에 그 당하는 특정 섹터, 뭐 2차 전지가 타깃일 확률이 높은데 강하게 눌릴 수 있어요. 반대로 얘들을 다른 걸 다 팔고 와갖고 계속 눌러버리면은 2차 전지는 진짜 어떻게든지 계속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다른 애들은 다 가고 이런 변동성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떠내는 거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얘네들이 생각한 머리통이면은 제가 이거를 꺼내버리는 순간에 얘네들의 전략이 노출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어쨌든 뇌피셜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다양한 경우의 수로 보면서 얘네들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쇼커버 개념인 거죠. 들어와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고, 다른 거 막 팔면서 급하게 계속 눌러버리면은 눌림에 대한 그런 힘싸움이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처럼 그 하루 이틀 올랐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긴장감은 항상 여기에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현 상황이 주식 시장의 본연의 시장 가치나 상황이 아니에요.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뒤흔드는 이른바 웩더독 상황이 계속 전개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를 다음 달 만기일까지 좀 보시면서,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도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포지션 바꾸고 좀 포트 정리하는 것들도 좀 나올 수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체크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밀리지 않고 상승세가 하락세보다 강한 게 지속이 된다? 그럼 지수도 오르고 종목도 오르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포지션을 얘들이 갚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더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